개인 설정으로 배경화면을 바꿔보는 부분과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우리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 있을 건데 화면에 글씨를 조금 더 크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세팅을 맞춰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요. 26페이지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요. 바탕화면에서 할 수 있는 명령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우리는 배경을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볼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이 설정을 바꾸는 거니까 여기 개인 설정이라고 하면 밑에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바탕화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렀을 때 맨 아래에 개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설정을 클릭. 바탕화면 위에서 보시면 개인 설정 선생님. 네, 맨 밑에 개인 설정 눌러주세요. 네, 개인 설정을 저도 그럼 눌러볼게요. 클릭.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배경을 어떤 걸로 바꿀 거냐라고 창이 떴어요. 이 배경을 사진으로 놓는 게 제일 사실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진으로 놓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색깔로만 채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슬라이드 쇼라고 해서 어떤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교차로 바뀌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슬라이드 쇼는 정신사나워요. 중간중간 계속 사진이 바탕화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제일 나으실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사용자 사진 선택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윈도우 배경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배경들이 보이죠? 이 배경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왼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있으실 텐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인 설정에 가셔서 마음에 드시는 배경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배경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부분까지 배우게 된다면 내 핸드폰에 있는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디 여행 가셔서 찍으신 멋진 사진을 내 배경으로 깔아 놓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냥 여기 있는 배경으로 선택을 해본 거고요. 다시 원래 배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여기서 사용자 사진 선택에 아까 보셨던 이 파란색 배경 선택을 하고 X 눌러 닫아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바뀌어져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배경화면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개인 설정으로 제가 들어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개인 설정의 배경은 아까처럼 바탕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색은 내가 여기 윈도우즈에 있는 요 색깔을 바꾸는 거, 테마의 컬러 색깔 같은 것들을 바꾸는 게 색인데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쓰시는 걸 더 추천하고요. 잠금화면은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즈를 오랫동안 가만히 두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잠겨지게 돼요. 그때 이제 뜨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추천 화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가 예쁜 화면으로 그냥 배경을 이렇게 바꿔서 띄워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공용 컴퓨터고 누가 이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잠금화면이 이런 그냥 그림이 아니라 내 어떤 상호가 뜨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진으로 해서 이 위치에 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에 미리 보기도 바꾸실 수가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테마.
테마라는 건 뭐냐면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데요. 배경, 색, 소리, 마우스 커서의 모양들이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테마들 중에 마음에 드는 테마가 있다면 누를 수가 있어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적용하실 거면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셔서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정에 있는 내용들 한 번씩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화면을 닫고 31페이지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절하기 라는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배경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개인 설정 바로 위에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디스플레이 설정. 여기서는 화면의 해상도라든지 이런 설정들을 맞출 수가 있는데, 해상도는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즈를 깔 때 그 윈도우즈에서 자체적으로 맞는 해상도를 잡아서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를 우리가 따로 고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을 것 같고요. 책보다 조금 더 밑에 내용인데, 여기 배율 및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 안에. 여기 지금 보면은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이라는 거에 100% 권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서 125% 또는 150% 등의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화면이 100% 사이즈의 화면이죠. 근데 내가 눈이 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요렇게 화면이 보일 때 이 글씨 자체가 너무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아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스플레이 설정.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이 화면이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화면 설정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저랑 좀 다르게 생겼죠. 저는 듀얼 모니터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이 밑에 배율 및 레이아웃 여기에서 기본이 아마 100% 권장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뭐 예를 들어 내가 125% 또는 150%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눈이 많이 나쁘면은 150%로 확대를 해보고 창을 닫아보면은 이 글씨 자체가 엄청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저는 다른 게 선택이 돼 있었네. 잠깐만요. 제가 듀얼이다 보니까 1번 모니터가 선택이 돼 있어서 다시 이거는 100으로 놓고 아까 2번 모니터, 이쪽 모니터에서 이제 제가 조절해 볼게요. 여기 제가 125%로 확대를 해보면 이 화면이 커진 거 보이시죠? 그러고 글씨들도 커져서 내가 보기가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수정하실 일보다는 아마 이렇게 내가 눈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면 텍스트가 조금 크게 보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윈도우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에도 글씨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는 기능이 있듯이 이 윈도우에도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저는 줄여 볼게요. 자, 배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스플레이 설정. 여기서 배율 및 레이아웃의 크기를 100으로 맞추면 다시 작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나한테 맞는 화면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메모장과 워드패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하기라는 부분입니다.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조 프로그램 안에 메모장이랑 워드패드라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것들은 따로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 설치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 아마 처음에는 메모장부터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메모장을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3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네, 34페이지. 우리 메모장을 열 때 시작에서 원래 위치는
마이크로소프트 죄송해요. 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메모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로를 찾기가 힘들다면 우리 요 검색바로 찾을 수가 있었죠. 자, 검색바를 한 번만 클릭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매라고 적어볼게요. 뭐이 매예요? 매. 그러면 메모장이 나와요. 클릭하면 우리가 메모장을 열 수가 있었어요. 자, 메모장 한 번씩 열어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이 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있어요. 여기 짝대기는 최소화. 최소화라는 건 뭐냐면 화면에서 줄여서 안 보이게 숨기겠다라는 거예요. 최소화를 누르면 화면에서 숨겨지면서 작업 표현줄로 들어가고 작업 표현줄에 있는 메모장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켜집니다. 뭘 눌러야 돼? 없어졌는데. 요거가 이제 최소화인데 얘를 누르면 사라지죠. 네. 밑에 작업 표현줄에 이 메모장 그림을 눌러주시면 다시 튀어나와요. 네. 네. 자, 두 번째 요 버튼은요. 요건 최대화 버튼이에요. 요걸 누르면 화면에 가득 채워져서 펼쳐져요. 네. 다시 여기 중간에 버튼을 보면 모양이 살짝 바뀌었죠. 네모 두 개가 겹쳐진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전 크기로 복원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클릭해 본다면 다시 원래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바뀌었죠. X는 닫기예요. 네. X는 뭐 많이 연습해 보셨다면 얘는 지금 안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닫으신 분은 메모장을 다시 열어볼 건데 여기 검색바를 클릭하시고 매 적으면은 메모장이 바로 보여요. 요 클릭하시면 메모장을 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버튼, 요 네모를 누르면 최대화가 돼서 화면에 가득 차게 키워졌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상단 메뉴에 이 위쪽 메뉴 중에 서식이라는 메뉴를 눌러볼게요. 여기에 글꼴이라는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서식의 글꼴. 그래서 이 글꼴이 나타나면 글꼴은 굴림체로 만들어 주시고 크기는 20포인트로 설정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 막대기, 이 스크롤바를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가나다 순으로 여러 가지 글씨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굴림체로 맞춰주시고 크기는 20으로 맞춘 채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8번에 있는 이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고 시와 함께하는 시간 적어보겠습니다. 시와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 띈 다음에 다시 미음툭 한자툭 별표 누르고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밑으로 내려서 적을 때는 엔터를 칩니다.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럼 밑으로 커서가 내려왔죠. 근데 여기 한 번 더 저는 엔터를 쳐서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엔터를 치면 공간이 한 번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엔터는 보통은 줄을 이렇게 내릴 때 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진달래꽃. 그 다음 또 한 번 엔터. 네, 그 다음 요 사이는 많이 뛸 거니까 스페이스바를 쭉 누르고 있어요. 적당하게. 그 다음 김소월 하고 엔터. 또 한 번 엔터.
자,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다 적었어요. 이제 완료를 했으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을 눌러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파일을 클릭하시고 저장 클릭. 기본적인 저장 경로가 아마 떴을 건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 대화 상자가 떴다면 저장 위치는 여기 문서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볼게요. 문서. 그리고 한번 볼까요? 문서라는 폴더에 와서 저장을 하셔라 라고 책엔 적혀 있긴 한데 여기 폴더가 꽤 많거든요. 파일도 많고. 그래서 기왕에 저장하는 김에 나만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폴더를 만들 때는 여기 새 폴더를 누르시면 돼요. 파일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폴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새 폴더를 눌러주시면 문서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떠요. 새 폴더 2라고 이렇게 생성되죠. 새 폴더 2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 누르고요. 아니요, 그냥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적을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 상태로 여기는 블록 지정이 필요했는데 잠깐만 지정해서 적을까? 왜냐면 블록 지정이 필요면 그냥 뒤에 적힐 거고요. 블록이 지정된 상태에서 적으면 그 블록 지정된 글씨 대신에 지금 생 글씨가 주거든요. 자, 이 상태로 지금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적을 건데 지금 영문 모드로 돼 있다면 한영키 한 번만 눌러서 한글로 바꿔놓고 적을게요. 그냥 쓰면 되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이수정 3으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름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파일이 있어요. 없어졌을 때는 이거를 눌렀어요. 가까이 하려고. 아, 블록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블록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끌면 블록 지정이에요. 내 이름 제 이름 쓰는 네, 거예요? 적어볼게요.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다. 그럼 요거를 우리 마우스로 따닥 2번 클릭해 볼게요. 왼쪽. 여기 본인 이름 폴더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따닥 이렇게 누르면 지금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파일 이름에 진달래꽃이라고 적어볼게요. 파일 이름 부분에 여기 네모를 클릭하면 또 마찬가지로 파랗게 선택이 됐죠. 이 상태로 진달래꽃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직 저장하기 전인데 저장하기 전에는 이 지금 진달래꽃 적었던 메모장이 아직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목 없음으로 떠요. 그래서 내가 이 진달래꽃이라고 이름 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름을 줬으니까 진달래꽃이라고 바뀌어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눌러야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파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문서를 작성을 했고 그거를 저장을 하면서 파일이라는 게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을 해봤었거든요.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경로만 확인해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시작 버튼 한 번만 눌러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 문서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기 파일 탐색기를 눌러도 되는데 저는 일단 파일 탐색기가 없는 컴퓨터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게 오늘은 이제 문서로 갈게요.
자, 시작에 여기 종이 접혀져 있는 요 모양.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아이콘이죠? 문서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얘가 문서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문서창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정의네 코드 문서가 여기 종이 접혀 있는 거가 문서예요. 그래서 올려놓은 문서니까요. 예,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문서창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열심히 폴더입니다. 열심히 폴더 있죠? 여기 한번 따닥 눌러볼게요. 자, 본인 이름 폴더 찾으셨죠?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그 폴더를 열 거니까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오늘 좀 전에 작성했던 진달래꽃이 보일 거예요. 이 진달래꽃도 한번 열어서 볼까요? 그러면 이 진달래꽃이라는 문서 그 파일 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좀 전에 저장했었던 진달래꽃을 열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컴퓨터를 끄실 때는 요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 아까 윈도우 버튼 있잖아요. 이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동그란 표시에 찍 그어진 게 전원이에요. 전원을 클릭하시고 시스템 종료를 누르시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한번 꺼보세요.